또 다른 인물 얘기했습니다. 임종석 전 실장이 어제 갑자기 통일하지 말자고 주장하면서 시작된 논란입니다. 통일하지 맙시다. 그냥 따로 함께 살면서 서로 존중하고 서로 돕고 같이 행복하면 좋지 않을까요? 객관적 현실을 받아들이고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합시다. 헌법 3조 영토 조항을 지우든지 개정합시다. 언젠가는 정비해야 할 문제여서 차제에 용기를 내어 제기합니다. 국가보안법도 폐지하고 통일부도 정리합시다. 서정욱 변호사님, 이게 논란이 됐었던 건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지만 오늘 이제 대통령실의 반박도 얘기하겠지만 다름 아닌 임종석 전 실장, 문재인 정부의 초대 비서실장을 지냈고 본인이 정계에서 일선에서 물러설 때도 통일을 이루겠다는 뜻을 품고 앞으로도 활동을 하겠다라고 한 사람이 통일하지 말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오늘 정치권이 하루 종일 들썩였거든요. 이분이 이제 전대 의장 3대 의장이었죠. 예. 저도 이게 운동권 가요 중에 아주 유명한 노래입니다. 이 몸 갈갈이 찢겨짐으로 갈라진 내 조국 하나 된다면 자랑스럽게 나아가 부수지리라. 예. 이런 애국의 길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예. 그만큼 이게 학생 운동권은 통일 운동을 주도한 거예요. 이분이 임수경 씨를 북한에 파견까지 했잖아요. 예. 저는 근데 갑자기 왜 입장을 180도 바꿀까? 결국 저는 북한의 주장이 추종했다 봅니다. 북한이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한민족이고 동족이 없다. 우리는 적대적인 두 국가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적대적인 두 국가. 여기에 저는 북한의 주장이 추종해가지고 이번에 발언이 나왔고요. 이 발언은요. 우리 영토 조항도 없애자고 했지만 예. 우리 헌법의 4조, 3조, 4조의 평화적 통일 반헌법적인 주장이다. 저는 북한을 추종한 종북적인 주장이면서 우리 헌법을 정면으로 무시한 반헌법적 주장이다. 이렇게 저는 평가합니다. 뭐 추종 종북까지는 뭐 일단은 좀 너무 나가신 것 같은데 이제 무슨 취지의 말씀인지 하면 보수 여권에서 임 전 실장의 과거 행적과 이력을 봤을 때 왜 갑자기 난데없이 통일하지 말자고 얘기하냐라는 진정성에 대한 얘기들을 지금 보수 여권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최근에 북한의 김정은이 이런 발언을 했었습니다. 일단 과거 그 발언 듣고 와서 관련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돌이켜보면서 우리 당이 내린 총적인 결론은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 개 제도에 기초한 우리의 조국 통일 노선과 극명하게 상반되는 흡수 통일, 체제 통일을 국책으로 정한 대한민국 것들과는 그 언제 가도 통일이 성사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과거 김정은의 의중 중에 이제 뭔가 한반도를 북한도 더 적대적으로 보는 이른바 뭐 두 국가론을 김정은이 미리 얘기한 거를 발맞춰서 임종석 전 시장이 얘기한 거 아니냐라는 게 이제 몇몇 여당 인사들의 얘기거든요. 지령받았냐 혹은 일심동체 아니냐. 탈북자 출신 박충건 의원. 근데 이런 부분이에요. 그 박성미 비서관님. 다른 여당 사람들 얘기는 그렇다 치더라도 네. 대통령실이 뭐라 그랬냐면 반헌법적 발상이고 평화 통일은 헌법의 명령 의무다. 이게 그 전 정권에 대한 전현 정권 간에 약간 그런 갈등으로도 좀 비화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뭐 대통령실에서도 이제 굉장히 강하게 사실은 제가 봤을 때 입장을 낸 거예요. 그냥 하나의 뭐 지금 임종석 전 실장이 뭐 의원도 아니고 지금 뭐 어떤 뭐 야당에서 당직을 맡은 채로 대통령실을 겨냥해서 내놓은 발언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냥 자유롭게 한 발언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즉각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무래도 이 두 국가론 자체가 이 대한민국의 헌법을 건드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떤 논쟁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뭐 대통령실뿐만 아니라 사실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역사 의식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거나 아니면 과거 정부의 어떤 행보 자체를 부정하는 발언들은 적절치 않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지금 헌법에 이미 써 있고 그리고 3, 4조를 부정하는 것이냐 이런 지적들이 있기 때문에 내용에 대한 논란은 나올 수가 있는데 이것이 마치 뭐 북한을 추종한다, 북한을 발맞춰서 이런 이야기들을 꺼냈다, 김정은 위원장이 기조에 맞춰서 이런 얘기를 꺼냈다라는 것에 저는 전혀 동의할 수가 없는 것이 예. 김정은 위원장이 이야기하는 두 국가론은 적대적 두 국가론이죠. 예.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전환하고 있는 것은 평화 통일에 대한 그 부분, 그리고 또는 김정일 시대의 유산 이런 부분들을 완전히 삭제해가면서 적대적인 두 국가로의 정립을 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임종석 실장이 이야기한 것은 평화적으로 우리가 남북 관계를 가져가기 위해서 현실적으로 어떤 타협안이 필요하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평화적인 두 국가론을 이야기하는 것과 적대적인 두 국가론을 얘기하는 것을 완전히 똑같다라고 하면서 뭐 색깔론이나 아니면 이념 문제를 공격하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 민주당 인사 가운데 운동권의 대표 주자격이죠. 김민석 의원과 임종석 전 실장 얘기 뭐 각자 통일하지 말자 혹은 계엄 이 얘기로 화두가 됐는데 뉴스의 중심 인물들 2명을 한꺼번에 만나 봤습니다. 잠시만요. 이 속보를 한 번 더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의 최후 변론 직전에 이재명 대표 측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변호인도 여러 가지 말들을 쏟아내고 있는데 아까 얘기했던 것들 즉흥적인 말의 꼬투리가 선거에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하면서 허위사실 공표 선거법 쉽게 적용해서는 안 된다. 또 하나 있나요? 감사합니다. 이 사건도 마찬가지 법리 적용돼야 된다. 이 얘기만 제가 박상수 변호사께 질문 한번 드리고 그러니까 이걸 너무 옥죄다. 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그리고 허위사실 공표 그냥 꼬투리 잡는 수준 아니냐라는 변호인의 얘기를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어요? 그러니까 뭐 객관적 사실을 부정할 수가 없으니까 지금 이거를 무죄 전략으로 끌고 가는데 아예 법 자체를 형해화시키는 전략을 쓰네요. 예. 야, 이 전략은 정말 놀라운데, 그러니까 우리가 법 조문이 있을 때 우리 그 형법의 조문들 중에는 예. 그 시대의 변화에 따라 이 그 조문의 적용 범위나 이런 것들을 좁혀서 사실상 형해화되는 그런 조문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재명 대표에 한해서 허위사실 공표라는 선거법상의 이 조문을 적용을 완화시켜야 된다. 즉, 이 조문을 형해화시켜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아주 참신하기도 하면서도 이거는 어찌 보면 재판부를 굉장히 자극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재판부가 뭐 판단할 수는 있는 거겠지만 어떻게 이 사건에 한해서 이렇게 이 조문에 대한 그 범위 자체를 좁혀달라. 적용 범위를 좁혀달라. 사실상 이 조문을 유명무실하게 만들어달라.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법을 어겼다라는 걸 부정하기가 어려우니까 예. 법을 부정하는 정말 놀라운 전략을 지금 세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많이 비판을 하셔서 이거 반론을 잠깐 드려야 돼요. 장현주 변호사니까 박상수 변호사 얘기는 내가 본인이 변호사 저거 법률 대리 맡으면 저렇게 사건 수임 안 한다 뭐 이런 정도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법적 임무로 그렇고 이제 뭐 모르겠어요. 이재명 대표 전략은 저도 모르지만 뭐 정치원을 끌고 가는 거 아니냐는 비판을 하셨는데 저 얘기 아예 재판부를 자극할 수도 있다는 표현을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글쎄요, 지금 속보로 나오는 저런 단편적인 이야기만 듣고 뭐 변호인의 전체적인 변론 전략이나 이런 부분을 평가하기는 좀 저는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단편적으로 내용들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요. 전반적인 변론을 전체적인 것을 파악하기는 좀 어렵지만 일단 그렇다 하더라도 허위사실 공표죄가 선거법, 특히 이제 선거법에서 쉽게 적용돼서 안 된다라는 취지는 아마도 그 법을 형해화하자라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우리 공직선거법 자체가 굉장히 촘촘하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예전부터 돈 선거는 막되 입으로 하는 선거는 풀자라는 이야기 있었거든요. 예. 그런 취지에서 어느 정도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 대하는 것은 아니겠느냐 뭐 그런 취지로 좀 해석은 됩니다. 일단 변호인의 예. 어떤 진술들이 있을 것이고 그 후에 더 중요한 것은 이재명 대표 본인의 최후 진술입니다. 예. 그 진술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이런 부분까지도 살펴봐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변호인 이재명 대표 측의 주장과 말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일단 다시 정리하자면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재판 속보와 함께 임종석, 김민석 두 사람 얘기 하나하나 만나봤습니다.